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11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가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종종 몇 시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장용진 TV에서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약간 궁금해하신 분이 계셨어요. 뭐 나쁘다 뜻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이 방송국 생활, 언론 생활 시작을 불교 방송에서 했잖아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 라디오 방송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 문법이 있어요. 이 라디오라는 게 사실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뭐 그런 매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디오가 한때는 시계 역할도 했었던 모양이에요. 라디오가 시계이고 라디오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대중문화의 창구이고 또 라디오가 달력이고 뭐 그랬던 적이 있죠. 자, 그랬던 때에는 반드시 이 라디오 방송에서 시간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몇 시, 몇 분, 심지어 몇 초입니다. 까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매 시간대마다 2번 이상 시간 고지, 시각 고지를 하게 돼 있고요. 또 매 시간마다 2번 이상씩 호출부호와 주파수를 고지하게 돼 있어요. 자,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방송할 때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면은 시각 고지를 하고요. 또 지금 방송이 무슨 방송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요. 이게 라디오에서는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할 말이 없을 때 혹은 또는 주제를 바꿔야 할 때 그럴 때 그냥 이걸 하라고 시각 고지, 주파수 고지를 하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약간 시간대가 좀 빈다. 다음 말을 무슨 말을 하지라고 이렇게 잠시 생각할 무렵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을 얘기하게 되고요. 지금 오밤중 뉴스 장용진 TV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 그냥 버릇이고요.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검사들의 섬뜩한 뒷담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게 잠깐만 이게 예. 여기 있네요. 예, 검사들의 섬뜩한 뒷담화, 없어진 중수부 국회에 차리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되게 좀 당황했었어요. 저 역시도 이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좀 당황했었고요. 맨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정말 한때 살짝 분노가 치미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 서초동 일대에서 떠도는 소문을 수집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뭐 사시는 분들 혹은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도 검찰을 출입하면서 여기저기 검찰의 이런 얘기들을 좀 떠도는 얘기들을 수집하는 친구들, 뭐 기자죠 여전히, 이런 친구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뭐 여전히 그분들하고는 조금씩 뭐 자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로부터 최근에 제가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사들끼리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중수부가 없어졌는데 이참에 중수부 검찰청이 아니라 국회에 차리면 되겠네 라는 식의 얘기라는 거죠. 모든 검사들이 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상당수의 검사들은 검찰이 이렇게 이 정권을 쥐락펴락하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거 옳지 못하다. 이거 분명 잘못된 거다.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난다.
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확 그냥 먹어버리자 라고 표현하는 놈들도 있다고 합니다. 뭘 먹자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먹어버리자 라는 표현이 마치 12.12 사태 때 전두환 일당이 이 나라를, 이 정권을 먹어버리자 라고 했던 그때가 떠올라서 그때와 너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걱정도 되고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이것저것 좀 듣다 보니까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검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정치 상황 얘기도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서 한동훈이 비대위에 들어가는 얘기, 이 얘기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한동훈이 비대위 위원장으로 확정되기 조금 전, 그러니까 한참 가는데 반대가 좀 있네, 환영 안 하는 놈들이 좀 있네, 요런 얘기들이 막 떠돌던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몇몇 검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한잔 하는 거지. 한잔 하면서 나온 얘기인 거예요.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니까 뭐 아주 신빙성이 높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지만 이들의 사고방식에 뭐 어떤 내용들이 처박혀 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얘기가 상당히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검사들이 자신들이 일으킨 검찰 쿠데타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적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구나. 오히려 이때다. 이제 우리가 해 먹어보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뭐 연말이니까 아마 서초동에도 연말 회식 자리, 연말 모임이 제법 있겠죠. 이런 연말 모임 자리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뭐 한두 군데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딱 그 내용은 아니겠으나 비슷비슷한 내용의 얘기들이 제법 여러 차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술자리가 무르익자 검사들의 정계 진출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간다. 누구는 어느 당으로 나갈 것 같다. 아니, 누구는 어디를 나갈 것 같다. 뭐 지역구, 뭐 출마하는 방식,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거론되는 인물 수만 벌써 수십 명입니다. 민주당으로 출마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검사들 숫자도 꽤 많아요. 민주당의 이 검사 출신 국회의원도 지금 몇 명 있죠. 뭐 소병철 의원이라든지, 뭐 송기현 의원이라든지, 뭐 백혜련 의원, 뭐 다 검사 출신이죠. 그 다음에 뭐 몇몇 또 거론되고 있는 검사들이 있어요. 신성식 검사장이라든지 몇 분이 또 거론되고는 있는데, 여튼 자, 민주당이랑 뭐 국힘당이랑 뭐 다 합쳤을 때 지금 정계 진출을 했거나 정계 진출을 꿈꾸고 있는 검사들 수가 이미 3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국힘당 쪽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대충 손꼽아 봐도요 20명을 훌쩍 넘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할 경우 30명 넘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검사들끼리 막 주고받아. 야, 씨, 검사 전성시대네. 아, 씨, 뭐 이러다가 갑자기 와, 이러면 뭐 국회가 아주 검찰청이겠네. 야, 한 3, 40명 되면은 야, 검찰청 큰 거 하나 나온다. 그치? 야, 지검 하나 나오겠다, 야. 그러다가 한 놈이 딱 한다는 얘기가 까짓 거 그러면 이번에 국회 중수부 차리자 그래. 이러려고 중수부 없은 거 아니야? 와하하하 이랬다는 겁니다. 와, 씨. 자, 이 얘기가 한 번 나왔으면은 아이씨 어느 또라이들이 그랬나 보다 라고 할 텐데, 이 비슷한 얘기가 최근 서초동에서 제법 많이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국회에 중수부 하나 차리는 거 아니야? 야, 국회에 검찰청 하나 생기겠다, 야. 에?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형님도 잘하면 출마 한번 해봐. 그 지역 형님 고향 지역구에 뭐 국회의원 좀 흐지부지한 것 같던데 걔 날리고 형이 한번 들어가 봐.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지 멋대로야. 진짜 검사들 전성시대죠.
검사들이 지들이 세상을 쥐락펴락 할 수 있고 지들 마음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지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방자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한동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제법 나쁜 놈들이 있더라는 거야. 야, 우리 그러면 안 돼. 검사들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면 큰일 나. 검찰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어.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현재 크지가 않아요. 아니, 그들의 목소리가 제법 여러 군데서 나고 있는데, 자, 호응을 별로 못 받는 거지. 아니, 마음속으로는 호응을 할지라도 겉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자, 지금 현재 서초동에서 떠도는 얘기들입니다. 검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 야, 까짓 거 국회에 중수부 하나 만들어버리자. 이참에 만들면 딱 되겠네. 딱이네. 야, 참, 씨.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정권도 먹었는데 까짓 거 국회 못 먹겠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검사 공천, 검사들로만 공천을 쫙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른바 검사 공천, 검사 낙하산 공천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국힘당에서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손꼽아서 세보니까 이미 20명을 훌쩍 넘었어요. 검사, 현직 검사 혹은 전직 검사, 그 다음에 이미 검사로서 정계 진출해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20명 훌쩍 넘고요. 30명 가까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 현재까지 거론되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낙하산들까지 포함하면은 30명 넘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4, 50명 선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정권도 먹었는데 까짓 거 국회를 못 먹겠어?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분위기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바로 한동훈이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야, 얘들 진짜 눈에 비는 게 없는 모양이다. 그죠? 자, 몇 명씩이나 거론되느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현직 포함해서 20명을 훌쩍 넘습니다. 이미 진출한 사람, 그 다음에 진출했다가 뭐 낙선했다가 근데 이번에 다시 공천 받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 보니까 숫자는 20명이 아니라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갑자기 자객 공천이 될 것까지 포함하면은 글쎄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이른바 윤석열 직계, 윤석열이라면은 목숨 내놓고 뛰어들 수도 있는 이런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장차관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 보니까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느냐? 자, 제일 먼저 거론된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죽 검사들이 정치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정치하겠다라는 검사들이 오죽 많으면 이런 놈들이 다 나오나 싶은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구부장하고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 출마하겠다고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출마 의사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이랬다가 딱 걸렸어요. 오죽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거지. 사실 서울중앙지검 형사구부장이면 그닥 유력한 인사 아닙니다. 뭐 그렇게 뭐 잘 나가는 뭐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한번 출마하겠다라는 식이니 오죽 검사 출마, 검사들의 총선 출마가 이 러시를 이루면은 이런 일까지 생기겠습니까?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역시 사실 별 볼 일 없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출마하겠다고 설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은 사실은
이 검사들 때문에 이 정치권이 사퇴, 소위 말해 검사 사퇴가 난 거죠. 자, 대검에서는 바로 이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구부장,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일 거냐라는 점에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거 봅니다. 왜? 이 김상민이든 박대범이든 얘네들은 사실 검찰이나 한동훈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얘들 출마할 거야, 얘들 공천 줘야지 라고 계획했던 인물들이 아니고 약간 돌출 변수였던 거야. 그러니까 왜 검사들도 말이야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자기들 이렇게 대오를 갖춰가지고 질서 정연하게밖에 진출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 나가고 니도 좀 나갈 준비하고 누구 이렇게 준비해 요라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놈이 나도 나갈래!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나온 놈이 있었다 이거야. 이 김상민이나 박대범은 그런 의미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나갈 군번도 아닌데 어디 자꾸 끼어들려고 그래. 야 너 가만히 있어. 찌그러져 있어. 그래서 인사조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상 그 외에 그러니까 검찰들 혹은 한동훈, 윤석열 이 검찰 정권에서 야 이번에 누구 나가자. 누구는 어디 나가고 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좀 짜놓은 이 리스트들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 리스트에 안 들어간 놈이 까불다가 한 대 맞은 거고 나머지는 착착착착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놈들이 거론됩니까? 도대체 그러면 검찰이 짜놓은 출마 리스트는 어떤 놈들이 있느냐는 거죠. 예. 자, 검찰이 짜놓은 출마 리스트 제가 지금 대략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 출신 출마 예정자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입니다. 주진우와 이원모는 이미 출마할 것이 확정이 돼 있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뭐 이번에 사표까지 냈다고 하고요. 이복현은 글쎄요. 아직까지 출마가 확인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뭐 거론되고 있죠. 뭐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뜻밖의 인물이 하나 나타나요. 누구? 예, 우병우 전 검사장이 경북 영주에서 출마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출마 못할 거다, 아니다, 한다 계속 말이 많습니다. 엇갈리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본인은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밀양에서 출마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는 안병구 전 검사, 심재돈 검사 이 사람들은 인천 쪽에 출마를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 윤갑근 전 고검장, 김진모 전 검사장. 이 김진모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나 아니면은 경북 혹은 수도권에서 출마할 것. 아직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출마할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돼 있다, 확정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출마할 걸로 예상되는 석동현 전 검사장. 석동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석동현 전 검사장이 운영하고 있던 로펌이 법무법인 대호였는데 법무법인 대호, 바로 여기서 대호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자, 이 석동현 같은 경우는 부산 해운대, 지금 얘기되기로는 그 자리에 원래 그 하태경이 있었는데 하태경 밀어내고 이 석동현이 갈 거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대구에는 박형수 전 부장검사, 그 다음에 천안에 이정만 전 천안지청장, 이들이 출마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사실 이들은요 거의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나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는 사람들이에요. 몇 명입니까? 이것만 12명이네.
아까 앞서서 지금 대검에서 인사조치가 됐다는 두 사람까지 포함하면 전현직 검사들만 벌써 14명입니다. 여기까지 벌써 14명이야. 어이씨. 자, 근데 여기서 그치냐고요? 아니지, 또 있죠. 검찰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 있죠. 유상범 의원, 현역 의원입니다. 정점식 의원, 곽상도, 주광덕 이들도 다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여기 권영세 의원, 권성동 의원, 김용남 전 국회의원, 최교일 전 고검장, 이분도 국회의원이죠. 그 다음에 김병진 의원,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보세요. 자,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여기는 또 몇 명이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또 9명이죠. 아까 14명에 여기 9명을 합치면 벌써 21명이죠. 자, 제가 지금 뭐 언론에 거론된 사람들만 포함했을 때 이 정도 인사가 나옵니다. 언론에 거론된 것만 이 정도예요. 그것도 국힘만 했을 때. 자, 여기에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윤석열의 직계, 거의 윤석열의 복심이라고 하는 그런 윤석열 아바타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강명구, 박성훈, 김호진, 박성근, 이기순, 김은혜, 강승규, 안상훈 등 장차관급 이런 인사들까지 포함하면은 이 숫자는 보시다시피 그 숫자 30명 가까이 돼 버립니다. 이미 여기서 30명 가까이 돼 버렸죠. 이미 30명 가까이 돼 버렸지. 자, 30명 이미 넘었나요? 넘었네. 자, 여기에 지금 김진태 같은 강원도지사 이런 사람은 뺐어요. 그 밖에 좀 검사 출신으로서 좀 퇴직한 지 좀 오래된 사람들도 뺐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낙선했다거나 한동안 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 출마하려고 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는데, 그런 분들, 검사라서 아무래도 공천받기 수월할 거다라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은 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겁니다. 네, 원희룡 빠짐. 네. 원희룡도 있었군요. 자, 여러분, 숫자 그냥 대략 한 겁니다. 그죠? 정말 대략 뽑은 거예요. 철저하게 긁어 모은 게 아니고요. 그냥 대략 어느 정도 좀 보도가 된 이런 사람들만 긁어 모았는데도 이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하면요, 진짜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 숫자만 50명이 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인데요. 이 중에 50명이 검사 출신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말 그대로 군사 쿠데타 직후에 있었던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국회의원들과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장관들로 정권이 만들어지던 그때와 하등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러할진데 여기에 이게 여기가 검찰 정권이 아니다,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정말 무시무시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전면에 포진한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말 그대로 검찰 신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른바 윤핵관들 다 없어지고 말 그대로 검찰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뭐 더 정확히는 검찰 신당일 텐데, 그 검찰 신당의 준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한동훈 비대위라고 하겠죠. 한동훈은요, 자기가 출마 안 할 거다, 나는 비례든 지역구든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엄청나게 자기가 뭐 희생을 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동훈이 나가딘가 안 나가딘가 이렇게 검사들이 많이 출마를 하는데, 한동훈 하나쯤 출마 안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나? 여기에 한동훈 없다고 해서 검찰 신당이 아닌가? 여기에 검찰 신당 아니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동훈까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 왜? 지가 이 40명 되는 이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 지가 주물럭거리면 되는 거 아니야. 지가 주물럭거리면은 지가 국회의원 안 해도 되는 거야. 지가 사실상 대통령을 미리 하는 거랑 다름없는 상태가 되죠. 그죠? 근데 뭐 아직 지가 뭐 출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출마 안 해도 되는데 마치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희생하고 어마어마한 걸 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자, 주제가 약간 옆으로 새고 있는데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상황이 이러하니 검사들이 볼 때, 현직 검사들이 볼 때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야, 이쯤 되면은 이거 그 웬만한 지방검찰청 하나 정도는 충분히 나오네. 까짓 거 우리 국회에 검찰청 하나 차릴까? 아니 중수부 하나 만들까?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이미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까짓 거 국회 중수부 만들자. 딱이다. 이런 말 안 나오는 게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이런 상황입니다. 한동훈은 지가 출마 안 한다고, 지가 출마 안 하니까 내가 엄청 희생한 거라고, 내가 엄청 정치개혁에 앞장서는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고 있지만 보세요. 이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지가 출마하든 안 하든 검찰 정권, 검찰 쿠데타 상태에 빼박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그 속임수를 쓰는 건덕지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검사들로 쫙 세팅해놓고서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30명 넘는 사람들이 딱 세팅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거 한동훈 출마하든 안 하든 대세에 지장이 있다 없다? 큰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자, 상황이 이런데 자기가 큰 희생을 하는 것처럼 떠벌리고 있다?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는 거고요.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